울산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퇴폐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울산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배 농작물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굴주군이 산불로 집이 불탄 가구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 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적 회귀어종인 황어가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으며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찬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꽃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 오후부터 날이 풀려 당분간 전형적인 봄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해온 퇴폐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얀 초등학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사지 업소 간판이 줄줄이 보입니다. 이 학교에서 반경 200m, 이른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는 마사지 업소 4곳, 퇴폐 이용은 4곳에다 남성 휴게텔까지 몰려 있습니다. 2층에는 영어학원, 6층에는 마사지 업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청소년 유해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퇴폐 행위가 의심됩니다. 실제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업주 역시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6만 원 더 받았다가 10만 원 더 받았다가 2차 같은 경우는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사지라고 쓴 데는 다 두개 돌아가면은 퇴폐. 이곳은 학교 주변 200m 안인 정화구역이어서 설령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침대와 밀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위법입니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침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밀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합동단속에 들어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30개 기업체 공장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공장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여수산단 폭발 사고. 불산 누출로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구미 사고. 울산에서도 지난달 초산 누출 사고와 지난 6일 악취 유발 물질인 아민 누출 사고에 이어 지난 14일 동부팜 한농 화재는 유독물 누출 우려로 한때 시민 대피령까지 검토됐습니다. 이처럼 울산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울산시가 30개 업체 공장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 전담부서인 화학물질 안전센터를 연내에 설치하고 유독물 취급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2년 안에 같은 사고가 3차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일회적인 한시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계속된 노력이 필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한 공장장들은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면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일단 80점이다. 뭐 그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점검 나오고 검찰청 합동 점검이 나오고 시는 시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장들의 각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독물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가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유독물을 취급하는 499개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는 환경청과 산업안전공단, 소방본부 등이 참여합니다. 울산시는 석유화학업체들의 봄철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사고가 잦은 만큼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화강에 산란기를 맞아 붉은 띠를 두른 황어떼가 몰려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회기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개체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태화강 상류가 붉은 빛을 띤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몸에 붉은 띠가 생기는 황어. 바다에 있다가 산란을 위해 태화강 상류로 올라가는 건데 개울 중간에 있는 보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황어떼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산란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이곳은 바다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바다에 사는 유일한 잉어과인 황어는 3, 4월이면 강 상류로 회귀해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황어를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이고요. 이런 좋은 환경이 저희 울산 가까이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태화강 망성교에서 구영교까지 군데군데 띠를 형성한 황어는 줄잡아 수만 마리. 한때 오염으로 사라졌던 황어는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작년보다 작년이 많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화강이 그만큼 맑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생태 환경이 나아지며 여름에는 은어, 가을에는 연어가 돌아오는 태화강. 봄을 알리는 황어떼까지 찾으며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후변화 연속 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기온 상승에 따른 재배 농작물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단감나무로 가득했던 지역의 한 과수원에 색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주로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골드 키위입니다. 과거에는 감나무를 한 30년 심었습니다. 농약도 많이 치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확할 때 또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서 이제 키위를 대체작물로 심었습니다. 인근의 이 과수원에서는 열대성 흑성병에 약한 배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이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난 7년 사이 부동의 지역 대표 특산물이던 배는 재배 면적이 절반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아열대 작물들이 밀고 들어와 현재 70여 농가 20여 헥타르에서 이들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 우리가 키위 참다래라고 하죠. 연 품목들이나 요즘 또 인기 있는 브루벨리도 심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런 조금 아열대 쪽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꿀이 많지 않은 아열대 작물들이 득세하면서 꿀벌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30도 이하 기온에서는 좀처럼 피지 않는다는 고구마꽃이 최근엔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 같은 아열대 작물이 주요 농작물의 하나로 머지않아 자리 잡으면서 지역 생태계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내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12주기를 맞아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저녁 7시 반 현대예술관에서 추모 음악회를 열고 내일은 울산 본사 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역 주류 업체인 무학의 오너 최재호 회장이 19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무학은 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에 이순흥 전무를 선임했으며 최재호 회장은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이 우신고등학교와 스쿨카드 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스쿨카드에는 학생카드 기능에다 체크카드와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됐고 영화관과 편의점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할인 혜택도 담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 사랑나눔 봉사단이 도심에서 봄꽃 심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랑나눔 봉사단은 1사 1거리 가꾸기 운동의 하나로 삼산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 경동의 사랑나눔 화단에 금잔하와 데이지 등 봄꽃을 심었습니다.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무공천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무공천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후보 난립 등 부작용도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산불로 전소된 가구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양 상북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은 15명 이내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완전히 불탄 가구에는 900만 원, 일부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항목과 내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오는 26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 한해 시행되던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처음 재판을 열었습니다. 제5민사부 김원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배심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룬 민사사건은 석탄 분리기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소송입니다.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작업이 정부 내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산업기술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 기획안을 정부에 보고했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건립 실무추진단 구성과 용지 검토가 시작됩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건립 작업을 시작하면 5, 6년 안에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울산 외에도 포항과 대구가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경남은행의 분리매각 가능성을 언급해 경남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인수 1순위로 지목되는 경남지역 상공계는 경남은행이 매물로 나오면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인수자금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지방은행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인수전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돼 경남은행 인수전은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남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미 팔아넘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3살 정모 씨 부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담보대출로 구입한 승용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450만 원에 판 뒤 20여일 만에 지구대로 찾아가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어제 저녁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90대 71로 승리를 거두며 1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문태영은 양팀 최자인 22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으며 로드 벤슨도 21점에 19리바운드로 맹활약했습니다. 이로써 모비스는 41승 13패의 기록으로 정규리그 2위에 올랐으며 다음 달 3일부터 4강 플레이오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